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잘못 알려진 염분 섭취 문제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독자님들께 다른 분의 하늘마을 부원장인 유소영 씨가 강의한 내용을 소승이 소금에 관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서 동영상을 재촬영을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하였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와선 미국의 일부 연구진들이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이 싱겁게 먹는 사람보다 면역력도 높고 더 오래 산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소승의 지론은 피 묻은 빨래를 할 때 찬물에 소금을 풀어 담궈 두었다 빨면 쉽게 핏물이 빠지듯이 흐르는 피는 입에 넣으면 짠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에는 적당량의 염도를 유지해야 순환이 원활해진다는 증거이고, 소승이 깊은 산속에서는 3, 7일간 21일 동안 미숫가루만 섭취하며 수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깜빡 잊고서 소금을 빠뜨리고 가 있을 때 나흘째 날에는 기력이 떨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해서 긴급하게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소금 공급을 받은 경험이 있기에 소금 섭취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몸살을 앓게 되거나 감기 기운에 몸이 축 처지는 경우에는 전날부터 소변으로 다량의 염분이 빠져나와서 소변이 소금소태와 유사한데, 70년대 후반부터 요로법이 유행할 때 많은 스님들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사례인데, 물과 소금이 활력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몸속에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 기력을 잃고, 식염수인 링거 주사를 맞고 난 후 기력을 되찾듯이 천일염에 92가지나 많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각종 암과 골다공증, 비만, 모든 질병들이 원인이 물과 천일염 결핍에 있다니까 모두 잘 익히셨다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천연 미네랄 부족에서 오는 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놓치기 쉽고 간과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소금.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은 되게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또 고지혈증의 문제 때문에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게다가 젓갈김치,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염분 농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시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의 질병을 유방하라는 가짜 소금, 정제 소금 말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소금은 진짜 소금, 미네랄이 살아있는 92가지의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천연 소금으로 여러분들의 전해질 수치를 안정시켜서 깨어진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인체 생리대사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하면 첫 번째 어떻게 여러분들은 소금을 활용하시고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금. 특별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 김치. 김치 절일 때 무엇을 활용하죠? 소금을 활용합니다. 또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되게 뭐 이제 생선이나 이런 부패하기 쉬운 그러한 음식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무엇을 깔아 놓으면 됩니까? 소금에 절이거나 소금을 깔아 놓으면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죠. 자, 그것처럼 우리 몸이 썩거나 우리의 정신이 썩는데 썩지 않도록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암은요, 몸이 썩어서 걸리는 병입니다. 몸이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소금입니다. 인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천연 방부제, 보존제, 부패 방지제인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금 결핍이 불러오는 끔찍한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식탁용 소금, 정제된 소금, 알루미늄이 첨가된, 규산 알루미늄이 첨가된,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그러한 가짜 소금, 정제 소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소금은 특별히 암 환자분들이 드셔야 되는 소금은 정제 소금이 아니라 천일염, 92가지의 필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천일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천일염은 무려 92가지의 필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상고병의 치명적인 원인인 정제된 소금, 화학공업의 부산물인 이 정제된 소금은 특별히 이 92가지의 미네랄 중에 90가지는 다 탈락되고 뭐만 남아있냐면 나트륨하고 염소 2가지 원소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가지의 미량 원소가 결핍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세포가 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끔찍한 결과를 불러와서 여러분들에게 유방암, 당뇨병, 췌장암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미량 원소가 결핍되면서 오는 증세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암이요 무슨 아주 어떤 이상한 돌연변이가 내 몸에 들어와서 암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캘리포니아의 그 정형외과 과장님이신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늘 하는 얘기처럼 모든 암은 특별히 유방암, 또 전립선암, 폐암, 간암 모든 암은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이 세포의 탈수가 일어나는 원인이 물이 부족하고 소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끔찍한 결과가 이르러 온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전해질 수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단 1분만 이온 평형을 잃어도 체내의 세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경에 장애가 옵니다. 요새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날 자살률이 너무나 높죠. 하이스트까지 다니기까지 상당히 중고등 과정, 대학부 과정을 거쳐 수없이 잠 안 자고 노력했던 친구들이 정작 연구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가장 석학들이 모이는 그런 연구소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는 바로 뭐가 안정이 안 돼서? 신경이 안정이 안 돼서. 이 원인이 뭐냐면 미량 원소의 식이결핍, 다시 말하면 천연 미네랄인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할 때 이 신경이 안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네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운이 없어 해독을 하니까 뱅글 돌아 또는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나면 팽글 돌아 이게 다 뭐가 부족한 거냐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해서 오는 증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닷물을 증발시킨 천일염을 먹게 되면요. 액체가 세포막이나 혈관벽이나 신장의 사구체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혈액 속에서
자연적인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소금이 자연적인 염분 농도, 가짜 소금 말고요. 정제 소금 말고요. 천연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이 소금이 이웃 조직의 액체와 쉽게 결합이 됩니다. 이게 결국 세포가 농축된 세포 내액으로부터 더 많은 영양분을 끌어와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이 건강한 신장은 이런 염류 용액을 문제없이 제거해서 체내 유체 농도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천연 미네랄 천일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제된 소금은 우리 인체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같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정제된 소금이 액체와 미네랄이 자유롭게 교체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유체가 자꾸 축적돼서 관절, 림프관, 림프절, 신장에 정체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르러 오는 이런 끔찍한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체가요, 소금을 왜 필요로 하냐면 첫째, 여러분들 늘 드시는 탄수화물을 소화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탄수화물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제대로 소화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화작용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무염식과 저염식은 좋은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수화물을 제대로 소화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소금이 필요하고 이 천연 소금이 있을 때 침과 아밀라제, 푸티알린, 파로친 같은 소화효소, 전분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 리파제 같은 지방 소화효소 이런 소화효소들을 분비시키는데 분비시켜서 섬유질을 분해할 수 있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다? 천연 소금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면 일어나서 또 여러분들이 연구 많이 하시는 우리 유 교수님 같은 분들 계속 논문 쓰셔야 되는 분들은 특별히 소화작용에 방해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소화효소가 프로테아제나 리파제나 이런 파로친과 같은 소화효소가 잘 분해될 수 있으려면 천연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금은 용해되고 이온화된 형태로 소화작용을 촉진시키고 위장관을 소독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반대로 오늘날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모든 암병의 원인이 바로 식탁용 소금, 다시 말하면 정제 소금, 알루미늄이 포함된 여러분이 슈퍼에서 일반적으로 사시는 정제 소금은 반대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소금 사용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제용 상업용 소금의 문제는 뭐냐면 세포를 탈수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질병이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세포의 탈수, 여기에서부터 암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포의 탈수를 막으려면 어디서부터 치료가 시작되어야 될까요? 뭘 드시면 되죠? 천일염도 드시고 천일염만 드시게 되면 건조한 천일염만 드시면 탈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벤만겔레지 박사님이 늘 강조하셔서 로렌데이 박사가 그 고칠 수 없었던 말기 유방암이 무엇으로 고쳤냐면 세포의 탈수를 예방해주는 가장 좋은 혈액 청정제인 물과 그리고 뭘로요? 전해질 수치를 균형을 잡아주는 소금으로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이 다운되면 병원 가면 무슨 주사 맞아요? 셀라인 주사 맞죠? 생리식염수 주사 맞죠? 자, 그게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캐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상업용 소금의 문제가 모든 암을 일으키는 문제가 바로 세포를 탈수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포의 탈수 효과는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 오늘날 담도암, 담낭암이 상당히 심하고 담즙 분비가 안 되는 분들 왜 그러냐면 정제소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석이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할 때 왜 소금을 못 먹게 하느냐? 이 상업용 소금을 쓰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제소금은 체중을 증가시키게 되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주범이 되고 다른 건강상의 모든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이 정제소금, 가짜 소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짜 소금 대신에 가짜 탄수화물 대신에 오늘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이 뭐 때문에 그래요? 가짜 탄수화물 때문에 그렇죠. 가짜 탄수화물이 뭔지 아시죠? 라면, 피자, 다시 말하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와 같은 정제식품이 바로 정제탄수화물이 이 문제인 것처럼 병을 유발하는 문제점인 것처럼
정제 소금인 가짜 소금 대신에 여러분들은 천일염, 92가지의 천연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진짜 소금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소금이 수분을 재흡수하지 못하도록 소금에 건조제와 표백제를 넣어서 색깔을 하얗게 하고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건조제와 표백제 등의 화학물질을 첨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리를 거친 소금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체액과 섞이거나 결합할 수 없어서 이것이 우리 몸의 화학적인 균형과 대사작용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수분이 우리 몸에 정체가 되니까 부종이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래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정제된 소금, 가짜 소금이 이러한 여러 가지 신장 질환과 간 질환 모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소금은 수천 가지의 다른 제조식품에 첨가가 되는데요. 특별히 미국 인구의 약 50%가 수분 정체증으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비단 모든 전 세계에 마찬가지죠. 오늘 체중 증가와 비만의 주요 원인이 바로 수분 정체증인데요. 이 수분 정체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주범이 바로 정제 소금, 가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다량의 정제된 소금 섭취가 바로 범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소금이 상업적으로 생산되기 전까지 자연에서 수확되는 소금은 옛날에도 소금으로 금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소금으로 물물 교환을 했었던 시대가 있죠. 이와 같이 소금은 켈트족 사이에서 아주 주요한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이 멘탈 장애나 또는 심각하게 화상을 입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데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천연 소금인 천일염은 면역 반응에 관계하고 또 알러지 리액션에서 알레르기를 진정시켜주고 많은 건강 문제들을 유발하는 장애의 주범이 바로 이 전해질 불균형이 모든 끔찍한 질병의 원인인데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전해질 수치가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해질 불균형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전해질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처치 방법이 무슨 소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네, 슈퍼에서 파는 가짜 소금이요? 정제 소금 말고 진짜 소금, 미네랄이 살아있는 진짜 소금을 활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소금이 나쁜 평판을 받는 바람에 사람들은 콜레스테롤과 햇빛을 기피하듯이 소금을 기피하는 그런 여러 증세들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좀 벗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나트륨이 풍부한 음식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들이 경고하는 나트륨은 진짜 소금이 아니라 가짜 소금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소금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미네랄이나 미량 원소 결핍으로 인해서 수많은 합병증을 겪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소금 섭취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소금 섭취는 전해질 균형을 해치지 않는다. 암 환자가 여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돼야 됩니다. pH가 7.45의 약 알칼리로 정상적으로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칼리수를 드시잖아요. 근데 일반 물을 알칼리화 만드는 방법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나 정제된 소금은 몸에 해롭다. 담석을 비롯한 수많은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정제 소금이 범인이다. 몸이 제대로 소화되거나 음식물이 동화되거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에너지원이 바로 소금인데 이 소금은 정제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여러분들이 드시는 히말라야 소금이나 구지경과 같은 그런 소금을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소금이 몸에 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음식물을 먹을 때 다시 말하면 과일이나 채소, 곡물, 콩류에도 적당한 염분기가 있지만 이러한 이 과일이나 채소, 곡물, 콩류의 수분이 소금을 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건조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이 되면 비이온성 형태로 체내에 들어가서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건조 소금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치 균형을 위해서 소금만 드시라고 했나요? 아니면 소금 먹기 전에 뭐와 같이 먹으라고 했나요? 물 반컵과 소금을 한두 알갱이, 구주겸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녹여서 드시거나
자, 그래서 그냥 소금만 드시면 코피를 쏟을 수도 있고 탈수가 올 수가 있어서 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금을 드실 때 물 반 컵, 소금 한두 알갱이. 자, 이렇게 해서 전해질 수치의 균형을 이루어주면 우리 몸이 빨리 회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금을 활용하실 때 그냥 건조 소금을 드시지 마시고 소량의 물에 소금을 약간 녹여서 과일이나 조리되지 않은 다른 음식에 첨가하셔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몸에 있는 암의 몰스타 게이츠 박사가 얘기하는 암의 원인은 우리 혈액이 점점점 산성화되어서 암이 된다고 설명하시는데 우리 혈액을 점점 산성화시키는 그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우리 몸의 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량의 물에다가 소금을 잘 쉐킷 흔들어서 드시게 되면 전해질 균형을 엄청나게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 활용하는 방법은 그냥 소금을 드신다? 그러면요. 물에다가 소금을 적당히 무엇해요? 쉐킷 흔들어서 드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수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뭐가 된다고요? 알카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알카리성 없으신 분들은 우리 물에다가 소금을 정제 소금이요? 진짜 천일염 미네랄 소금을 조금 넣으면 알카리성이 생성이 되면서 중요한 미네랄과 미량 원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캐치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 활용에 제대로 중요한 방법을 좀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소금이 진짜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지 그 기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건조 소금만 쓸 때는 참 탈수가 오고 이럴 수가 있지만 물과 연계해서 소금을 사용할 때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줘서 혈압을 조절해서 바이탈사인이 빨리 안정화돼서 항상성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소금과 물의 좋은 배합 방법입니다. 또 소금을 활용하게 되면 특별히 체내세포, 특별히 뇌세포에서 이 과다한 산성을 추출하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저녁에 과일식 하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저녁에 말똥말똥해지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뇌에서 뭐가 제거가 돼요? 산이 제거가 되고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니까 말똥말똥 잠이 안 와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안정이 되면 괜찮아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네랄을 소금 적당히 잘 활용하시면 뇌세포에 있는 이 과도한 산성을 추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병의 원인이 소금 부족이다라고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들 올리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균형 있게 조절해서 당뇨병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슐린을 잘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소금의 중요한 역할이겠습니다. 또 우리 몸을 수화시켜주는 것이 암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첫 번째 계단인데요. 신체의 세포에서 수력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이. 자, 그리고 장내 영양소 성분 흡수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요. 프로테아제, 아밀라제, 리파아제 같은 각각의 소화 효소들을 잘 분비해서 장내 영양소 성분 흥부에 흡수적이고 장누수 증후군과 같은 리키거 신드롬 같은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장 건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폐암 환자들에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점액성 어떤 가래 같은 거 들끓을 때요, 소금을 드시게 되면 안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혈을 많이 하시던 우리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 달 보름 만에 각혈이 잡히시더라고요. 매일 한 컵 반 정도의 각혈을 하셨었는데, 자, 천식과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폐에서 이 점액과 끈적끈적한 가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소금이 천연 미네랄인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작용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부비강에 염증이 있거나 폐색 증세가 있을 때 적당한 미네랄인 소금으로 이 모든 증세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토피나 알러지 리액션 이런 피부 질환이나 각종 이럴 때 부신피지 호르몬 계통의 약을 드시면서 신장이나 간을 자꾸 해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가장 좋은 천연 항히스타민제가 이 소금을 활용해서 이런 알러지나 아토피나 이러한 증세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눈이 막 떨리고 근육에 경련이 올 때
이때도 역시 천연 미네랄이 부족한 신호다. 제가 소금이 부족한 신호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막 침 줄줄줄줄 흘리면 엄마들은 건강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침이 줄줄줄줄 흘러 있으면 우리가 건강해서 그렇고 피곤해서 그런 줄 아는데, 사실 침이 과잉 생산되고 수면 중에 입에서 흘러나오는 침은 뭐 때문이다?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해서다. 그래서 미네랄인 소금이, 진짜 소금이 부족해서 이 침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고, 애들이 건강해서 침을 줄줄줄줄 흘리는 게 아니라 염분이 부족해서 침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뇨병의 원인 가운데 이 미네랄 부족도 있지만, 사실은 이 골다공증의 원인 가운데 소금 부족이 지배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뼈에서 칼슘을 끌어오는데, 이 뼈를 단단하게 하는데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을 작용하는데, 실제 소금 함량이 27%가 뼈에 위치하는데, 만약 이 소금이 결핍될 때는 진짜 소금 대신 정제 소금만 계속 먹는다면 뼈에 자꾸 구멍이 생기고 뼈가 점점 약해져서 뼈의 골절이나 이 프랙처나 이 크랙이, 금이 자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미네랄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특별히 되게 많습니다. 50대 후반기에 들어가면 뇌의 송과성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 증세가 50대 후반부터 좀 오시게 되죠. 그래서 밤새도록 화장실 가느라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갱년기가 시작되죠, 여성분들도. 자, 그래서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며느리만 보면 뚜껑 자꾸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자, 이런 갱년기 모든 증세들이 오고 잠을 못 자는, 그것도 바로 미네랄이 부족해서 오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잘 활용하시는데, 소금은 특별히 수면 호르몬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소금을 조금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의 수면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통풍이나 통풍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도 소금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뼈가 약해지지 않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로 작용한다는 거. 또 이제 어떤 그 성욕이나 쾌감을 유지하는 데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리와 허벅지의 하지 정맥류,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힘줄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 이런 하지 정맥류나 거미 정맥류도 사실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해서 오는 그러한 증세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몸에 80가지 이상의 필수 미네랄 원소를 이 자연소금, 천일염이나 이런 천연소금이 공급해 주는데, 반대로 일반 식당용 소금은 이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염소하고 나트륨밖에 없기 때문에 90가지의 천연 미네랄이 제거된 이러한 가짜 소금을 드시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병이나 또 이 규산 알루미늄이 주 원인인 이러한 그 상온용 소금을 쓰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그리고 모든 끔찍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이러한 질병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세포를 탈수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혈액을 빨리 맑게 해주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무엇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더러운 피요, 맑은 피요. 여러분들 일주일마다 혈액 검사해보면 어때요? 피가 처음에는 다 응어리로 이게 엽서처럼 다 이렇게 엮여있던 분들이 이제 일주일 과일식을 하고 해독식을 해주니까 어때요? 혈액이, 이 적혈구가 아주 예쁘게 점점 여러분들처럼 예쁘게 생겨지죠. 그래서 피를 맑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들, 콜레스테롤 수치들을 떨어뜨리는데, 이 물과 소금이 세포를 수화시키고 세포의 탈수 현상을 막아주면서 여러 가지 끔찍한 결과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